우리 며느리 피떡되게 때린 게 니놈 새끼냐? 피투성이가 된 하사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이자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즉시 계엄령급 명령을 내려 부대를 박살내는 도파민 폭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험준한 산악지형. 대한민국 육군 제12보 병사단 을지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산악대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하사 나한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나한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라는 뜻으로 시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겨울바람보다 매서웠다. 행보관님. 이건 아닙니다. 나한결이 창고문을 막아섰다. 그녀의 앞에는 중대 행정보급관 왕비리 상사가 서 있었다. 이름처럼 탐욕으로 배가 나온 왕 상사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이쑤시개를 씹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군용 디젤유를 가득 실은 민간 트럭이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었다. 아이고나 하사. 융통성 없게 왜 이래. 이거 다 폐유야. 버리기 아까워서 동네 주민들 쓰라고 주는 거라고. 폐유라니요. 어제 입고된 난방용 면세 경유인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병사들 생활관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애들이 내복 껴입고 자는데 이걸 밖으로 빼돌립니까? 나한결의 지적에 왕 상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나한결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트럭 기사를 내보내고 창고문을 닫았다. 쾅 소리와 함께 어두운 창고 안에 두 사람만 남았다. 야 나한결. 너 군 생활 편하게 하기 싫어. 대대장 독고와 중령님이 뒤 봐주는 거 몰라. 너 하나 묻어버리는 거 1도 아니야. 대대장님이 아셔도 보고할 겁니다. 이건 횡령이고 도둑질입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왕 상사의 손바닥이 나한결의 뺨을 후려쳤다. 짝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나한결은 고개가 돌아갔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다. 너 같은 여군 하나 들어와서 부대에 물 흐리는 거 내가 가만 안 둬. 어디서 감히 상사한테 대들어. 왕 상사는 넘어진 나한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억소리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나한결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때리셨습니까? 폭행죄 추가입니다. 뭐야? 이 독한 년이. 왕 상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나한결은 웅크리고 방어했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거구의 남성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그날 밤. 대대장실. 독고와 중령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왕비리 상사가 굽실거리며 상황을 보고했다. 그래서 좀 손을 봐줬습니다. 계집애가 아주 독합니다. 헌병대에 찌를 기세입니다. 독고와는 차갑게 웃었다. 나 하사라고 했나. 감히 내 구역에서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 왕 상사. 걔 오늘부터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돌려.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알아서 기어 나가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아주 싹을 밟아놓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한결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로지 얼어붙은 연병장을 군장 메고 도는 것뿐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손발이 동상에 걸리듯 시려웠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핫팩 하나 건네지 않았다. 간부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불똥이 튈까봐 눈을 피했다. 나하사.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해. 어디 여자가 군대에 와서 설쳐. 지나가던 작전장교가 비아냥거렸다. 나한결은 묵묵히 걸었다. 멍든 뺨과 터진 입술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를 버티게 하는 건 단 하나였다. 아버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천동산 대장이었다. 산과 같은 위엄을 가진 그는 며느리인 나은결을 친딸처럼 아꼈다. 결혼할 때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결아, 군복을 입은 순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내 뒤엔 내가 있다. 하지만 나은결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은결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에는 핏발이 섰다. 왕 상사는 틈만 나면 창고 뒤로 그녀를 불러내 구타했다. 아직도 고개 빳빳한 거 봐라. 오늘 아주 얼굴을 갈아버려야겠어. 왕 상사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나은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행정반 방송이 울렸다. 알린다. 현재 위병소에 나은결 하사 면회객 도착. 나은결 하사는 즉시 위병소로 갈 것. 왕 상사는 치타고 혀를 찼다. 운 좋은 줄 알아. 면회 끝나고 보자. 가서 딴소리하면 내 남편까지 죽여버린다. 나은결은 절뚝거리며 행정반을 나섰다. 거울을 보니 물고리말이 아니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입가는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급히 마스크를 썼다. 위병소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눈이 쌓여만 갔다.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 근처. 하얀 눈과 하얀 나무들이 어우러진 비경 속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대한민국 군의 정점 합참의장 천동산 대장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온화한 인상의 부인, 그리고 앞좌석에는 아들이자 나은결의 남편인 천울의 대위가 타고 있었다. 천울의 대위는 현재 전방이 아닌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버지, 며느리 보러 간다고 미리 연락 안 해도 괜찮을까요? 한결이 놀랄 텐데요. 천울애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백미러를 보았다. 천동산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놀라긴. 서프라이즈가 제맛이지. 이 근처 온 김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맛있는 고기도 좀 먹이고 그러자고. 녀석 최전방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겠냐. 천동산은 겉으로는 무뚝뚝한 장군이었지만 며느리 사랑은 유별났다. 여보.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한결이가 좋아하는 딸기랑 떡 챙겼어요.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했다. 12사단 산악대대의 위병소는 적막했다. 근무를 서던 병사가 낯선 고급 세단을 보고 긴장하며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천울애가 창문을 내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은결 하사가족입니다. 면회 왔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군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군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다리를 저는 듯한 걸음걸이.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어머, 쟤 걷는 게 왜 저러니? 천동산의 아내가 안타까운 듯 말했다. 천동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그의 직감은 불길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한결아. 천울애가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달려갔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나은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몸을 돌리려 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해서 못 봬요. 그냥 가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감기 걸렸으면 더 잘 먹어야지. 천동산이 차에서 내렸다. 위풍당당한 최고의 노신사가 다가오자 위병소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다. 아가. 고개 좀 들어보렴. 아닙니다, 아버님. 옮으십니다. 나은결은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천동산의 손이 더 빨랐다.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며느리의 마스크를 벗겨냈다.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천울애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마스크 아래 드러난 얼굴은 처참했다. 왼쪽 눈은 피멍이 들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광대뼈 부근은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덜미에는 손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뭐냐? 천동산의 목소리가 지하 안반에서 울리는 듯 낮게 깔렸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은 분노였다. 누구냐? 누가 내 딸 같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은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서름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내가 부족해서 맞았다고. 대한민국 군대에서 부족하면 구타를 당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천둥산의 호통에 위병소 근무자들이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다. 그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다. 손목에도 결박당했던 듯한 멍자국이 있었다. 천둥산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과 싸웠지만 지금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적은 없었다. 감히 내 며느리를, 아니 신성한 국군 하사를 짐승처럼 다뤄. 우레야. 예. 아버지. 천우래의 눈에서도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머니랑 한결이 차에 태워라. 그리고 구급상자 꺼내서 치료부터 해. 알겠습니다. 천동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이었다. 보안을 위해 그가 사용하는 비화기 비밀 통화장치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충성. 3군 단장 중장 맹호광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인제와 강원도 산악 지역을 총괄하는 3군 단장 맹호광 중장이었다. 그는 천동산이 소대장 시절부터 키운 직계 후배이자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다. 호광아. 나다. 천동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선을 타고 넘어가 맹호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예, 의장님. 주말에 편히 쉬고 계십니까? 쉬기는 개뿔. 나 지금 내관할 구역인 인제 12사단 영대대 위병소 앞이다. 예. 아니, 의장님께서 거기를 왜? 긴 말 안 한다. 헬기 띄워라. 예. 지금 당장 헬기 타고 여기로 튀어와. 10분 준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군복 내가 직접 벗긴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천동산은 위병소를 지키는 초병에게 다가갔다. 초병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자네 대대장 이름이 뭔가? 또 독고와 중령입니다. 독고와. 이름 한번 독하구만. 지금 당장 무전 쳐라. 대대장 주임원사 그리고 왕비리 상사라는 놈. 연병장 집합하라고 해. 3군 단장 방문한다고 전해. 아, 알겠습니다. 초병이 허둥지둥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그 시각 대대장실. 독고와 중령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행정병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3군 단장님 헬기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뭐야? 맹 중장님이 갑자기 왜 와? 훈련 일정도 없는데. 독고와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그때 밖에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창밖을 보니 거대한 수리온 헬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 옆면에는 별 3개가 그려진 성판이 번쩍였다. 진짜네. 젠장. 왕 상사 불러. 빨리 튀어나가. 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병사들이 뛰어다녔다. 독고와 왕 상사는 전투 모두 제대로 못쓰고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 바람이 일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맹호광 중장이 뛰어내렸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독고아가 헐레벌떡 뛰어와 경례를 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독고아.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 짝.
경례를 받기도 전에 맹호강의 손이 독고아의 뺨을 올려 붙였다. 독고아는 팽이처럼 돌아 바닥에 처박혔다.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맹호강은 쓰러진 독고아를 걷어찼다. 왕 상사는 옆에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구군단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고. 저기를 봐라 이 멍 놈들아. 맹호강이 손가락으로 위병소 쪽을 가리켰다. 먼지가 가라앉은 연병장 입구. 검은색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여군 하사와 젊은 장교가 따르고 있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독고아와 왕상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저 얼굴. 뉴스에서 국방일보에서 매일 보던 얼굴.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천동산 대장. 허. 독고아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왕 상사는 아예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절 직전이었다. 자신들이 괴롭힌 나은결 하사의 시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니. 이건 꿈이어야 했다. 악몽이어야 했다. 천동산이 그들 앞에 섰다. 그는 맹호강의 경례를 가볍게 받고 바닥에 엎드린 독고아와 왕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벼락보다 무거웠다. 독고아와 왕 상사는 흐느적거하며 억지로 일어났다. 자네들이 내 며느리 얼굴을 떡으로 만든 놈들인가. 천동산이 나은결을 옆으로 불렀다. 한결아. 똑바로 말해라. 너를 때린 놈이 누구냐. 나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왕 상사를 지목했다. 그리고 독고아를 바라보았다. 왕 상사가 구타했고 대대장님이 사주하셨습니다. 기름을 빼돌리는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천동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왕 상사의 어깨를 툭 쳤다. 군인이 도둑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폭행해. 너희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천동산은 뒤에 서 있던 헌병 대장에게 눈짓했다. 이놈들 당장 계급장 떼고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감사관들 불러서 이 부대 10년 치장부 다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옷 벗길 줄 알아. 명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독고아와 왕 상사를게 끌듯이 끌고 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인제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천동산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청소를 해야겠군. 아주 대대적인 대청소를. 인제의 붉은 눈 위로 정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인제 12사단 을지부대는 순식간에 계엄령이 선포된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합참의장의 호통 한 번에 국방부 조사본부 정예 수사관들이 헬기를 타고 들이닥쳤다. 하늘에는 블랙호크와 수리온 헬기가 떼를 지어 날아다녔고 지상에는 검은색 세단과 헌병차들이 줄을 이었다. 대대 연병장은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다. 천막이 쳐지고 수사관들이 압수한 서류 박스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왕비리 상사와 독고아 중령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맹호강 군단장이 도끼 눈을 뜨고 서 있었고 그 뒤 상석에는 천동산 의장이 의자에 앉아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해라. 빼돌린 기름 판 돈 어디로 갔나? 천동산이 물었다. 왕 상사는 덜덜 떨며 입을 열지 못했다. 묵비권 행사하겠다는 건가? 좋다. 내놈 계좌는 이미 다 털렸다.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이 3억이 넘더구나. 상사 월급으로 3억을 모아. 대단한 재테크야. 수사관이 왕 상사의 통장 내역서를 얼굴에 던졌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그리고 독고아 중령. 자네는 그 돈 상납받아서 골프 치러 다녔더군. 병사들은 기름 없어서 냉골에서 자는데 지휘관이란 작자가 필드 나가서 나이스샷을 외쳐. 내 양심은 벙커에 빠졌나. 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독고아가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천동산은 코웃음을 쳤다. 살려는 주지. 감옥에서. 너희는 군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받게 될 거다.
그때 나은결 하사가 붕대를 감은 채 천우래의 부축을 받고 나왔다. 천동산의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한결아, 몸은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이 커지다니. 내가 썩은 환부를 도려낸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부대 병사들은 이번 겨울 내내 추위에 떨었을 게다. 천동산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500여 명의 병사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추위와 영양 부족으로 까칠했다. 천동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제군들, 미안하다. 합참의장이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성 장군이 이등병들에게 사과를 하다니. 지휘관을 잘못 임명한 내 탓이다. 너희가 춥고 배고팠던 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못난 선배들 탓이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 찾아주겠다. 천동산은 뒤따르던 보급 장교에게 지시했다. 오늘 당장 전 군단 비축 유류 개방해서 난방 풀가동해. 병사들 생활관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내 옷 벗긴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인제군 내에 있는 모든 치킨집, 피자집 다 털어와. 내가 쏜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인제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서름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나은결 하사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 하사님 최고. 감사합니다. 나은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맞아가며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저 병사들의 웃음이었다. 사태가 수습되고 저녁이 되었다. 대대장실은 이제 천동산의 임시집무실이 되었다. 의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조사본부장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뭔가? 왕 상사의 장부를 분석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기름만 빼돌린 게 아닙니다. 이놈들 군용 식자재 납품업체랑 짜고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베이트가 더 위쪽으로 올라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천동산의 눈썹이 꿈틀했다. 더 위쪽이라면 사단 군수참모 그리고 12사단장까지 연루된 것 같습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었다. 단순한 대대급 비리가 아니었다. 사단장이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천동산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감히 내 며느리가 밝혀낸 비리를 덮으려고 해. 사단장 놈이 내 눈을 속이고 있었어.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호강아. 12사단장 지금 어디 있냐? 사단 사령부에 대기 중입니다. 당장 체포해. 내가 직접 신문한다. 밤 10시. 12사단장 마구철 소장이 헌병들에게 끌려왔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건 음해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마구철이 대대장실로 끌려 들어왔다. 천동산은 그를 보자마자 신고 있던 전투화를 벗어 던졌다. 봐. 전투화가 마구철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놈 결제 도장이 찍힌 서류가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천동산은 압수된 서류 뭉치를 마구철 앞에 던졌다. 불량 식자재 납품 계약서 리베이트 입금 내역.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병사들 먹이는 고기로 장난을 쳐. 내놈이 그러고도 장군이야. 똥별이 따로 없구나. 마구철은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었다. 의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진급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급. 그놈의 진급 때문에 영혼을 팔아. 끌고 가. 이놈은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불명예 전역이다. 연금도 없을 줄 알아. 그날 밤 인제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썩은 별들이 떨어지고 진짜 별들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다. 나은결은 의무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다. 남편 천우래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여보, 아프지? 아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속이 다 시원해.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무서운 왕 상사한테 맞서 싸울 생각을 했어.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 나한결. 한결같이 바르게 살라고. 이름값은 해야지. 천울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와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랑 아버님이 와주신 덕분에 살았어. 나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 그때 문이 열리고 천동산이 들어왔다. 안 자고 뭐하냐. 아버님. 나한결이 일어나려 하자 천동산이 제지했다. 누워 있어라. 내일 서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할 거다.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아. 흉지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천동산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결아. 이번 일로 내가 군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내부 고발자라는 시선이 있을 거야. 전역하고 싶으면 말해라. 내가 좋은 직장 알아봐 주마. 나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아니요, 아버님.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제가 피하지 않으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겁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서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사관이 되어서 병사들을 지키겠습니다. 천동산은 며느리의 말에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지. 장하다. 정말 장해.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이 아이가 걷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다면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 그 가시를 치워주겠노라고. 다음날 아침. 나한결이 헬기를 타고 떠나는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전 대대원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병사들은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헬기가 이륙하자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나한결 하사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나한결은 헬기 창문 너머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인제의 하얀 설원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더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의 눈물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올라간 나한결과 천동산 앞에는 더 거대한 어둠, 국방부 내의 방산비리 카르텔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제에서의 승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료시설이라 불리는 이곳 VIP 병실에 나한결 하사가 입원해 있었다. 창밖으로 탄천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12사단에서의 악몽은 끝난 듯 보였으나 그것은 폭풍의 눈에 들어온 것에 불과했다. 나 하사님. 면회객 오셨습니다. 간호장교가 문을 열었다. 나한결은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오신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다. 고급 맞춤 양복에 행커치프 그리고 기름진 머리카락.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누구십니까? 나한결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오만해. 반갑습니다. 나한결 하사님. 몸은 좀 어떠신지. 오만해 변호사는 허락도 없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성격이 급하시네. 우리 의뢰인께서 나 하사님의 빠른 쾌유를 비시며 위로금을 좀 보내셨습니다. 오 변호사는 칠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대략 봐도 5억 원은 넘어 보였다. 하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들 거액이었다. 이게 뭡니까? 합의금입니다. 12사단 일은 왕비리 상사와 독고와 중령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합시다. 더 위선까지 파고들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 하사님은 조용히 전역해서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남편분 진급에도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한결은 기가 찼다. 12사단 비리의 배우가 자신을 매수하려던 것이다.
그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돈. 좋죠. 하지만 저는 이 돈보다 제 명예가 더 비쌉니다. 가져가세요. 이봐요 젊은이. 합참의장 며느리라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기절할 텐데. 오마네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하는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 당신 남편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 오마네는 가방을 챙겨 나가 버렸다. 나한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 천울의 대위. 그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국방부 정책실에서 야근 중이던 천울의 대위의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천울의 대위.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고. 당신 PC에서 1급 기밀 문서인 작게 5027 수정본이 외부로 전송된 로그가 발견됐다.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해. 요원들은 천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사무실에 있던 동료 장교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합참의장의 아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다. 이것은 핵폭탄급 뉴스였다. 천울에는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이건 음모야. 함정이라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합참의장님? 그분도 지금 댁에서 꼼짝 못하고 계실걸. 요원의 말대로였다. 같은 시각 한남동 합참의장 공관. 공관 주변을 검은색 승합차 수십 대가 포위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공관 정문을 막아섰다. 겉으로는 보수단체 시위대처럼 위장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다. 공관 거실. 천둥산 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이 쥐새끼들이 감히 합참의장을 가택 연금시키려 들어. 그는 전화를 들었지만 통신이 먹통이었다. 제머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한 것이다.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사이에 아들을 간첩으로 몰아 천둥산의 옷을 벗기려는 수작이었다. 병원에 있는 나은결은 텔레비전 속보를 보고 있었다. 속보 합참의장 아들 참모대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 국방부 충격. 화면 하단에는 아버지 백 믿고 기밀 팔아넘긴 금수저 장교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나은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만의 변호사의 협박이 현실이 되었다. 여보. 나은결은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다. 피가 솟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야전 상의를 걸쳤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휠체어를 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인제 골짜기에서 왕 상사와 맞서던 그 눈빛보다 더 독하고 더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 가족을 건드려? 다 죽었어. 그녀는 병실을 나서며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정문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게 뻔했다. 그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이 두고 간 차의 예비키를 찾았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그르렁거렸다. 그녀의 목적지는 국방부가 아니었다. 오만의 변호사가 흘리고 간 명함 뒤에 적혀있던 주소. 그들의 아지트라고 추정되는 강남의 한 유령 회사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 그 이면에 숨겨진 낡은 5층 상가 건물. 간판도 없이 JS 무역이라는 종이만 붙어있는 이곳이 바로 12사단 비리의 몸통이자 천우래를 함정에 빠뜨린 설계자들의 소굴이었다. 나은결은 건물 맞은편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동태를 살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버려두었다. 그녀는 진통제를 한 줌 털어넣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섰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새벽 2시. 건물 입구에서 오만의 변호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네, 실장님. 천대희 노문 안보사 지하 벙커에서 털리고 있습니다. 의장 영감탱이도 손발 다 묶였고요. 네네, 걱정 마십시오.
나한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오만해가 차에 타려는 순간 그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인제 산악대대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이 빛을 발했다. 누구? 오만해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나한결의 지팡이가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다. 오만해가 숨을 못 쉬고 꼬꾸라졌다. 나한결은 그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당겨 차 문에 끼워버렸다. 소리 지르면 목 졸려 죽어요. 너는 나한결. 제 남편한테 덮어 씌운 누명. 증거 어디 있어? 그 조작된 로그 파일 원본 이 건물 안에 있지. 미친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한결은 지팡이로 오만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말해. 3층 서버실이지. 그녀는 이미 오만해의 눈동자가 3층 창문을 향하는 것을 읽었다. 이거나. 경비. 오만해가 소리쳤다. 건물 입구에서 덩치 큰 사내 2명이 뛰어나왔다. 조폭 출신 경비원들이었다. 이게 집애가 죽으려고. 사내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나한결은 상체를 숙여 피한 뒤 지팡이 끝으로 사내의 급소를 가격했다. 하지만 다친 다리가 문제였다. 중심을 잃은 나한결이 비틀거렸다. 다른 사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 독한 년. 오늘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주마. 절체절명의 순간. 부르릉. 어디선가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헬멧을 쓴 라이더가 인도로 돌진해 왔다. 오토바이는 정확히 나한결을 잡고 있던 사내를 들이받았다. 크악! 라이더가 헬멧을 벗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앳된 청년. 그는 12사단에서 나한결이 구해준 관심병사, 아니 이제는 전역한 민간인 김수호였다. 나 하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호야. 내가 어떻게. 뉴스 보고 하사님 위험할 것 같아서 동기들 다 불렀습니다. 골목어기에서 오토바이 10여 대가 더 나타났다. 인제 12사단 전역병 모임. 그들은 나한결 팬클럽을 자처하던 예비역들이었다.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든 예비역들이 조폭들을 에워쌌다. 야, 이 깡패 새끼들아. 우리 누나 건드리면 다 죽는 거야. 대한민국 예비군이 웃음이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예비역들은 현란한 솜씨로 조폭들을 제압했다. 나한결은 그 틈을 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3층 서버실. 나한결은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안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안경 쓴 해커 한 명이 당황하며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다. 손 떼. 나한결이 소리쳤다. 해커는 비웃으며 엔터키를 누르려 했다. 탕. 나한결이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 소화기는 해커의 손을 정확히 강타했다. 으악. 내 손. 나한결은 해커를 밀쳐내고 키보드를 장악했다. 삭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즉시 외장 하드를 연결해 데이터를 백업했다. 화면에는 천울의 데이 PC 해킹 로그, 조작된 1급 기밀 문서, 육군 군수사령관 뇌물장부 등의 폴더가 보였다. 잡았다. 그녀는 백업이 완료되자마자 서버 본체에 물을 부어버렸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대단하군. 나하사. 아니 며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한결이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는 별 3개의 육군 중장의 계급장을 단 남자가 서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관이자 이번 사건의 최종 보스 탐욕황 중장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내 부하들이 좀 무능해서 말이야. 탐욕황의 뒤로 무장한 사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어왔다. 그들은 정규군이 아닌 탐욕황이 키운 사병 조직이었다. 증거를 가져가도 소용없다.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천둥산 의장도 곧 옷을 벗게 될 거야. 내가 차기 합참의장이 될 테니까. 나한결은 외장 하드를 꽉 쥐었다. 포위되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당신이 군인이냐? 장사치지. 군인이 뭐 별거냐. 이기면 군인이고 지면 반역자지. 쏴라. 탐욕황이 손을 내렸다.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쿠구구구.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지진이 아니었다. 창문 밖에서 엄청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건물 내 인원 전원 동작 그만. 여기는 수도방 위사령부다. 너희들은 지금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강남대로를 쩌렁쩌렁 울렸다. 탐욕황이 창가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건물 아래에는 K의 흑표 전차 2대가 포신을 건물로 향하고 있었고 수방사 한병단 특수임무대 병력 수백 명이 건물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공에는 아파치 헬기가 호버링을 하며 기관포를 겨누고 있었다. 이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이었다. 무전기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탐욕황.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 머리통을 전차포로 날려버리겠다. 합참의장 천동산 대장이었다. 그가 돌아왔다.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되돌린다. 한남동 의장 공간. 시위대로 위장한 용역 깡패들이 정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통신은 차단되었고 천둥사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의장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지하 벙커로 피하셔야 합니다. 전속 부관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천둥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호랑이는 개가 짖는다고 숨지 않는다. 그는 벽에 걸린 장식용 장검을 꺼내 들었다. 임진왜란 때 조상이 썼다는 징검이었다. 내가 직접 나간다. 그때 공간 담벼락 너머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팡! 팡! 눈을 뜰 수 없는 백색 성광과 함께 용역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담벼락을 넘어 검은 그림자 수십 명이 낙하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총과 단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충성! 의장님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707 단장이 복면을 벗으며 격려했다. 늦었어 임마. 5분이다. 천둥산이 껄껄 웃었다. 그는 사실공간 지하에 별도의 비상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용역들이 제머를 설치하자마자 그는 707과 수방사의 출동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싹 쓸어버려. 상황은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천둥산은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별 4개가 박힌 베레모를 썼다. 가자. 강남으로. 내 며느리 데리러. 현재 시각 강남 JS 무역 건물 3층. 탐욕황 중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창밖을 메운 전차와 헬기 그리고 특수부대원들. 이것은 체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병력을 서울 시내로. 의장이니까. 전시 작전권은 나한테 있거든. 그리고 지금 내 가족을 건드린 건 준전시 상황이야. 천둥산이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특임대 진입.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특임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들어왔다. 탐욕항의 사병들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나한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특임대원들 사이로 천둥산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탐욕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한결에게 직진했다. 한결아. 아버님. 미안하다. 또 늦었구나. 천둥산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덮어주었다. 아닙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천둥산은 나한결에게서 외장 하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탐욕항 앞으로 다가갔다. 탐욕항. 자네는 군인이 가져야 할 3가지를 버렸다. 천둥산의 목소리가 3층 전체를 울렸다. 첫째 명예. 둘째 전우애. 셋째 양심. 의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다 저 변호사 놈이 꾸민 일입니다. 탐욕황이 구석에 기절해 있는 오만해를 가리키며 발뺌했다. 추악했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해라. 아니 국민들 앞에서 해라.
천둥사는 탐욕황의 어깨에 달린 별 3개 계급장을 손으로 쥐어뜯어버렸다. 우두두. 옷감이 찢어지며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너는 이제 민간인이다. 살인, 미수, 내란 음모, 군사 기밀 유출. 사형으로도 부족해. 헌병들이 탐욕황을 끌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어졌다. 육군 군수사령관과 거대 로펌 변호사, 그리고 조폭들이 연루된 희대의 방산비리 사건. 그 중심에 합참의장 며느리인 나은결 하사의 활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천울의 대위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는 안보사 정문을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나은결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그 고생을 하고. 울지마 여보. 남자가 쪽팔리게. 나은결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 뒤. 국방부 대강당.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단상에는 천둥산 의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복을 입은 나은결 하사가 서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나은결에게 보국훈장 3일장을 수여했다. 하사 계급으로서는 건국 이래 최초였다. 나은결 하사. 그대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구했어. 대통령의 치하에 나은결은 씩씩하게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천둥산과 나은결은 국방부 옥상 정원에 올랐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결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천둥산이 물었다. 나은결은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그 어딘가에 또 다른 오만에 또 다른 탐욕황이 숨어 있을지 몰랐다. 아니요, 아버님. 비리는 잡초 같아서 뽑아도 또 자라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같은 정원사가 필요한 게다. 매일매일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해야 아름다운 정원을 지킬 수 있지. 천둥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이제 늙었다. 곧 전역할 거야. 내 뒤를 이어 이 정원을 지킬 사람은 바로 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너는 인재의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자작나무니까. 너라면 할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왔다. 나은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 그녀가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는 곳.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네, 아버님.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사성장군과 부사관 며느리가 나란히 섰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렇게 인재의 붉은 눈은 녹아내리고 찬란한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언제든 다시 겨울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훈장의 영광은 짧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666호. 이곳은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주무르는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실세 사마귀 의원의 집무실이었다. 이름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최고급 양주를 흔들며 텔레비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나은결 하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장면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저 맹랑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돈줄이 다 끊겼어. 탐욕황이 구속되면서 매년 들어오던 리베이트 100억 원이 공중분해됐단 말이다. 사마귀 의원이 술잔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값비싼 양주가 흘러내렸다. 비서관이 벌벌 떨며 수건을 가져왔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여론은 갈대와 같습니다. 영웅을 마녀로 만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 천둥산 그 늙은이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섣불리 건들 수 없어. 먼저 천둥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야 해. 그리고 저 며느리 국민 밉상으로 만들어버려. 다음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이상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충격 영웅 나은결 하사 사실은 금수저 며느리의 갑질. 폭로 12사단 사건 시아버지 진급을 위한 자작극 의혹.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
나한결이 부대에서 엄격하게 지시하는 장면은 부하에게 소리 지르는 갑질 여군으로 둔갑했고 천동산 의장이 헬기를 타고 온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황제 면회로 포장되었다. 댓글 부대가 투입되어 악플을 쏟아냈다. 시아버지가 합참의장이면 군생활 꿀 빠는 거 아님. 표창장도 백으로 받은 거네. 역겹다. 나한결은 병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손을 떨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인격 살인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녀를 응원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보, 보지 마. 다 거짓말이잖아. 남편 천우래가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봐야 해. 적이 누군지 알아야 싸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아군이 아니었다. 사마귀 의원의 입김이 닿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이었다. 나한결 하사. 당신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위세를 이용해 부대 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조사해보면 압니다.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들은 종이 한 장을 던지고 나갔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합참의장실. 천동산 대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불려갔다.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의장님, 여당 쪽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사마귀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의장님 가족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직무 정지하시고 자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숙. 내가 뭘 잘못해서 자숙을 한단 말입니까? 범죄자를 잡은 게 죄입니까?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죠. 천동산은 씁쓸하게 웃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지만 여의도라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은 그 어떤 전장보다 더럽고 치사했다. 그는 계급장을 떼고 주먹다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자신이 흥분하면 며느리가 다친다. 알겠습니다. 물러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호랑이는 물러나도 발톱을 깎지 않습니다. 천동산의 직무정지 소식이 뉴스를 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합참의장 비리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이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나한결은 병원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나한결 팬클럽 회장 김수호에게 연락했다. 수호야. 부탁이 있다. 믿을 수 있는 해커가 필요해. 누나. 걱정 마세요. 우리 예비역 중에 국정원 사이버팀 출신 형님이 있어요. 새벽 3시. 서울 구로구의 한 허름한 PC방 지하실. 나한결과 천우래 그리고 김수호를 포함한 예비역 5명이 모였다. 국정원 출신 키보드 워리어 강타자 예비역 병장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찾았습니다. 악플 부대 IP 주소. 전부 강남구 논현동의 한 마케팅 회사로 찍힙니다. 이름은 여론조작연구소. 실소유주는 사마귀 의원의 처남입니다. 역시 놈들이었어. 나한결의 눈이 번뜩였다. 이걸로는 부족해. 사마귀 의원과 탐욕황 그리고 로펌이 연결된 결정적인 증거, 검은 장부가 필요해. 그때 천우래의 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여보세요. 천대위님 되십니까? 저는 탐욕황 중장의 전속 부관이었던 박지소령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들이 꼬리 자르기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사마귀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장부 원본을 넘기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오늘 밤 12시까지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나한결이 일어섰다. 가자. 인천으로. 당신은 안 돼. 몸도 성치 않은데. 천우래가 말렸다. 내 싸움이야. 내가 끝내야 해.
그리고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 그녀는 김수호와 예비역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무서움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인천항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폭우가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제사부두는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나은결과 천울에는 승합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접근했다. 김수호와 예비역들은 오토바이와 트럭을 나눠 타고 외곽을 포위하며 대기했다. 저기입니다. 천울에가 가리킨 곳은 붉은색 낡은 컨테이너 앞이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산에 박쥐소령이 보였다. 그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은결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다. 천울에가 우산을 받쳐 들고 그녀를 호위했다. 박소령님, 오셨군요. 이게 그 장부입니다. 박쥐소령이 가방을 내미는 순간이었다. 탕! 어디선가 날카로운 총성이 빗소리를 찢었다. 박쥐소령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가 쓰러지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함정이다. 엎드려. 나은결이 소리치며 박쥐소령을 끌어당겨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천울에가 재빠르게 가방을 낚아챘다. 사방에서 전조등이 켜졌다. 검은색 SUV 5대가 그들을 포위하며 조여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사마귀 의원이 고용한 전문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야구 방망이와 회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군. 장부 내놓고 죽어라. 용병 대장이 쇠사슬을 감으며 다가왔다. 수호야. 지금이야. 나은결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부하. 컨테이너 위에서 오토바이 3대가 날아올랐다. 김수호와 폭주족 출신 예비역들이었다. 그들은 공중에서 화염병을 던졌다. 화르르. 용병들의 차 위로 불길이 치솟았다. 당황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트럭 한 대가 돌진해와 용병들의 포위망을 뚫었다. 타세요. 누나. 나은결과 천울에는 부상당한 박쥐소령을 부축해 트럭 진칸에 올라탔다. 쫓아. 놓치면 다 죽는다. 용병들이 차에 올라타고 추격을 시작했다. 인천항 야적장에서 광란의 레이스가 펼쳐졌다. 빗길을 달리는 트럭 뒤로 SUV들이 들이받을 기세로 따라붙었다. 타이어를 노려. 용병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엽총을 쏘아댔다. 트럭의 사이드 미러가 박살났다. 짐칸에 있던 나은결은 주변을 살폈다.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눈에 짐칸 구석에 있던 소방용 도끼가 들어왔다. 우레씨. 운전 똑바로 해. 내가 막을게. 나은결은 도끼를 들고 일어섰다. 다리가 옥신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잊게 했다. 가장 가까이 따라붙은 SUV가 트럭 뒤를 들이받으려 했다. 나은결은 타이밍을 맞춰 도끼를 던진 것이 아니라 짐칸에 실려있던 페인트통을 집어 던졌다. 페인트통이 SUV 앞유리에서 터졌다. 붉은 페인트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앞이 안 보여. SUV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쌓여있던 컨테이너 더미와 충돌했다. 쾅! 갱음과 함께 컨테이너들이 무너져 내리며 뒤따라오던 차들을 덮쳤다. 나이스 샷! 김수호가 오토바이로 트럭 옆을 달리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사마귀 의원의 행동대장인 독사가 탄 개조 차량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 차 앞에는 강철 범퍼가 달려있어 컨테이너도 뚫고 나올 기세였다. 저놈은 내가 맡을게. 천울에가 운전대를 예비역에게 맡기고 짐칸으로 넘어왔다. 그는 장교 정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당신 다리 아프잖아. 쉬고 있어. 독사의 차가 트럭 옆으로 붙었다. 독사가 창문을 내리고 트럭으로 건너뛰려 했다. 천울에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독사를 덮쳤다. 두 사람은 달리는 차 사이에서 엉겨붙어 도로 위를 굴렀다. 우레씨. 나은결이 비명을 질렀다. 천울에와 독사는 빗속의 진흙탕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다. 독사는 칼을 꺼내 휘둘렀다.
천우래의 팔뚝이 베었다. 하지만 천우래는 특전사 장교 출신이었다. 그는 칼을 든 독사의 손목을 꺾고 버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내 마누라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다. 천우래의 주먹이 독사의 얼굴에 꽂혔다. 독사는 기절했다. 트럭이 급정거하고 나은결이 뛰어내려왔다. 여보, 괜찮아? 아, 따갑니다. 그래도 장부는 지켰어. 천우래가 품속에서 피 묻은 서류 가방을 꺼내 흔들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마귀 의원이 손을 쓴 부패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인 나은결 일행을 체포하러 오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잡혀요. 가야 해요. 박쥐 소령이 신음했다. 어디로 가죠? 서울 시내는 이미 깔렸을 텐데. 그때 나은결의 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다. 시애비다. 천둥산 대장의 목소리였다. 아버님.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안다. 놈들이 내 직무 정지를 틈타 헌병대까지 장악했더구나. 갈 곳이 없지? 네. 용산으로 와라. 국방부 말씀이십니까? 거긴 적진입니다. 아니. 국방부 지하 벙커 말고. 전쟁기념관으로 와라. 네. 거기에 내 오랜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다. 6.25 때 쓰던 낡은 탱크들이지만 그 앞에 선 노병들의 기백은 현역보다 무서운 법이지. 돌파해라. 나은결은 전화를 끊고 일행을 보았다. 전쟁기념관으로 간다.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요새다. 트럭과 오토바이 부대는 빗속을 뚫고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거대한 뱀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새벽의 경인 고속도로는 전쟁터였다. 날이 밝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잿빛이었다. 국회 본관 제3회의장.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었다. 사마귀 의원은 의원석 중앙에 앉아 거만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석에는 직무정지 상태인 천둥산 합참의장이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증인. 아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고 며느리는 부대 내에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민낯입니까? 사마귀 의원의 호통에 여당 의원들이 혀를 찼다. 카메라는 천둥산의 굳은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천둥산은 마이크를 당겼다. 나는 평생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내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오리발이십니까?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사마귀 의원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때 회의장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방호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휠체어를 탄 나은결 하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군복은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 같았다. 그녀의 뒤로는 붕대를 감은 천울의 대위와 휠체어를 미는 김수호 그리고 증인 박쥐 소령이 따르고 있었다. 누구야? 당장 끌어내. 사마귀 의원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왔습니다. 나은결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을 울렸다. 저 의원 나부랭이가 말하는 증거 여기 진짜가 있습니다. 나은결은 피 묻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다. 저게 뭐야? 사마귀 의원이 눈짓하자 대기하던 덩치들이 나은결을 덮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벌떡 일어났다. 동작 그만. 천둥산이 불렀던 전쟁기념관의 노병들이었다. 해병대 전우회, 특전사 동지회,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빨간 명찰과 훈장을 달고 인간 방어막을 형성했다.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데. 지팡이와 목발을 든 노병들의 기세에 용역 깡패들은 주춤했다. 나은결은 그 틈을 타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국회 속기사에게 USB를 넘겼다. 틀어주세요. 국민들이 봐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다.
그것은 장부가 아니었다. 사마귀 의원이 탐욕황 중장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 녹취 파일과 영상이었다. 영상 속 사마귀야, 천둥산 그 늙은이만 보내버리면 군대는 우리 거야. 방산비리? 그거 다 애국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냐? 으하. 영상 속 탐욕황 의원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번에 신형 전투기 사업 리베이트만 500억입니다. 반반 나누시죠.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사마귀 의원 매국노가 올랐다. 사마귀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미친년이 가짜를 가져온 거야. 나은결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작. 여기 당신이 죽이려 했던 증인이 있습니다. 박쥐 소령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12사단 군수참모였습니다. 사마귀 의원의 지시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전달했습니다. 저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박쥐 소령의 자백은 결정타였다.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장 체포해. 저게 국회의원이야 강도야.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사마귀 의원을 잡으러 온 진짜 검사들이었다. 사마귀 의원. 당신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해. 사마귀 의원은 발악했지만 수갑은 차갑게 채워졌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나은결을 노려보았다.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나은결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못 돌아가. 대한민국은 이제 당신 같은 곰팡이를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사태가 정리되고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천동산 대장이 일어났다. 그는 단상에 있는 며느리에게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다. 천동산은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합참의장이 하사에게 하는 경례였다. 고맙다. 나은결 하사. 자네가 내 명예를 아니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켰다. 나은결은 울먹이며 답례했다. 충성. 아버님 아니 의장님.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미 되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한 군인이다. 천동산은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다. 천울에도 다가와 아내와 아버지를 안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냈다. 방청석의 노병들이 박수를 쳤다. 여야 의원들도 기자들도 심지어 경비를 서던 국회 경비대원들도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텔레비전을 보던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 승리한 작은 여군 하사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나은결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쳤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마귀 의원 같은 자들은 잡초처럼 어디선가 또 자라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어. 그때마다 우리가 베어버리면 되니까. 나은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에서 봤던 붉은 눈은 녹아 사라지고 푸른 하늘만이 남아있었다. 사마귀 의원의 체포로 세상은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국회 앞에는 연일그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타올랐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방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빚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다. 구치소 독방. 사마귀 의원은 새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천만에. 그는 변호사 접견 시간을 이용해 비밀 쪽지를 건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키워온 어둠의 조직, 일명 청소부들에게 보내는 살인 청부 지시서였다. 그의 차명 계좌에는 아직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남아있었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암흑가에서 그 돈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타겟은 명확했다. 천둥산 합참의장은 너무 거물이라 건드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가장 약한 고리이자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만든 원흉. 바로 며느리 나은결 하사였다. 며칠 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나은결과 천우래는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천둥산 대장의 지시가 아니라 나은결이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었다. 자신 때문에 다친 박쥐 소령과 이름 모를 국군 선배들에게 사죄와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여보, 날씨가 궂은데 괜찮겠어? 천우래가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은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비 오는 날이 좋아.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잖아. 참배객은 거의 없었다. 묘역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묘비를 때렸다. 나은결이 묵념을 올리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천우래가 들고 있던 우산대가 꺾여 나갔다. 천우래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우산 천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소음기를 단 저격총이었다. 저격수다. 엎드려. 천우래가 나은결을 묘비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탕탕. 잇따라 총성이 울렸고 그들이 숨은 비석 귀퉁이가 깨져나갔다.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나은결은 빗속을 응시했다. 저 멀리 숲속 검은 우비를 입은 그림자가 보였다. 사마귀 의원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킬러 코드명 그림자였다. 여보, 여기서 나가야 해. 놈이 다가오고 있어. 천우래가 나은결을 부축해 몸을 낮추고 이동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나은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킬러는 사냥감을 몰듯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현충원 경비원들은 이미 킬러의 손에 쓰러진 뒤였다. 넓은 묘역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거기 숨은 거 다 안다. 쥐새끼들. 킬러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비석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나은결은 천우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래씨, 놔두고 먼저 가. 가서 사람 불러와. 무슨 소리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두고 가. 천우래는 주변을 살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기껏해야 참배객들이 두고 간 꽃병 정도였다. 절망적인 상황. 그때였다. 묘역 입구에서 엔진 갱음이 들려왔다. 부하. 오토바이 한 대가 계단을 타고 날아올랐다. 김수호였다. 나은결 팬클럽 회장이자 예비역 병장인 그가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다. 하사님, 고개 숙이세요. 김수호는 오토바이를 킬러 쪽으로 돌진시켰다. 킬러가 당황하여 오토바이를 향해 총을 쐈다. 타탕. 김수호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킬러를 덮쳤다. 이 자식이. 킬러와 김수호가 진흙탕에서 뒹굴었다. 하지만 전문 킬러인 그림자의 무술 실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김수호를 제압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귀찮은 파리 새끼가. 김수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 순간 나은결이 지팡이를 버리고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달렸다. 부하가 동생 같은 전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거나. 나은결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비석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킬러의 뒤통수를 찍었다. 봐. 킬러가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천우래가 달려들어 킬러의 팔을 꺾고 권총을 빼앗았다. 움직이지 마. 천우래가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킬러는 비릿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류탄이었다. 안전피는 이미 뽑혀 있었다. 같이 죽자. 킬러가 수류탄을 놓으려는 찰나. 슈. 퍼.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킬러의 손목을 관통했다. 으악. 수류탄이 킬러의 손에서 미끄러져 굴러갔다. 엎드려. 나은결과 천우래, 김수호가 반대편 도랑으로 몸을 날렸다. 콱강.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흙기둥이 솟구쳤다. 킬러는 폭발에 휘말려 날아갔다.
연기가 거치고 숲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국궁을 든 백발의 노인. 천둥산 대장이었다. 그는 평소 취미로 즐기던 국궁으로 며느리를 구해낸 것이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수방사 헌병 특임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님. 나은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천둥산은 화를 내려놓고 달려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김수호를 살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 쥐새끼들이 성역인 현충원까지 더럽힐 줄은 몰랐구나. 천둥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쓰러진 킬러는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사마귀 의원이 보낸 것임을 실토했다. 이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현충원에서의 테러 행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사마귀 의원을 비호하던 여당 내 세력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은결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천둥산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자비는 없다. 내일 재판에서 모든 것을 끝내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장. 사마귀 의원과 탐욕황 중장,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법원 밖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마귀 의원은 여전히 뻔뻔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킬러는 제 정적들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입니다. 녹취록도 AI로 조작된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현란한 법률 용어로 재판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절차상의 하자를 꼬투리 잡았다. 재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자칫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검사 측 증인석 문이 열렸다. 검찰 측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복을 입은 천둥산 합참의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법정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사성 장군의 위압감.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훈장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 계급장과 명찰만이 그가 군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천둥산은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천둥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자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저기 앉아있는 탐욕황은 제 육사 후배였습니다. 인간식 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과 권력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사마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군을 자신의 지갑으로 여겼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사마귀 의원 측 변호사가 소리쳤다. 천둥산은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모독? 내 며느리가 내 부하들이 피를 흘렸소. 병사들이 썩은 밥을 먹고 구멍난 방탄복을 입었소. 그것이 모독이요. 천둥산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부로 합참의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신청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합참의장의 정격 사퇴 선언. 제가 군복을 벗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지위가 이 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제 계급장 없는 자연인으로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천둥산은 지난 40년간 군 생활을 하며 모아둔 비밀 기록들을 제출했다. 그곳에는 사마귀 의원과 탐욕황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방산 비리의 연결고리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천둥산이 언젠가 군을 정화하기 위해 남겨둔 최후의 무기, 일명 천둥의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제 군 생활의 전부이자 제 양심입니다. 부디 이 기록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 주십시오. 증거는 명백했고 천둥산의 결단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마귀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내 정치 생명이.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나은결 하사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은결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저는 12사단 102보 병대대 하사 나은결입니다. 저들은 저를 짓밟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방청석에는 12사단 병사들, 예비역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군인을 지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디저들에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나은결의 호소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정리했다. 주문. 피고인 사마귀를 징역 40년에 처한다. 피고인 탐욕황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불법 취득한 재산 5천억 원을 전액 몰수 추징한다. 땅땅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마귀 의원과 탐욕황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승리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천동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나은결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깨에 달려있던 별 4개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냈다. 아버님,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구나. 시원하다. 천동사는 떼어낸 계급장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별은 내가 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빌려준 것이다. 이제 내가 이별의 무게를 기억하며 살아다. 천우래가 다가와 아버지와 아내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눈물 범벅이 된 채 서로를 껴안았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비쳤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천동산 나은결을 연호했다.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인제군. 여전히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골짜기, 그리고 겨울이면 찾아오는 매서운 칼바람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12사단 을지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병장에는 최신식 풋살장이 들어섰고 병영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이 배식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그늘이 사라졌다. 선임과 후임이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전설이 된 여군 나은결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특진하여 중사가 되었고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을 맡아 강한 전사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소대 차렷. 정신통일. 정신통일. 훈련병들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나은결은 훈련병들 사이를 걸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다리는 완벽하게 낫지 않아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 걸음걸이는 오히려 훈장처럼 여겨져 훈련병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행정반. 나 중사님. 면회객 오셨습니다.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나은결은 고개를 갸웃하며 위병소로 향했다.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1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차였다. 하지만 지금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봄날의 햇살처럼 밝았다. 편안한 등산복 차림의 천동산, 아니 이제는 민간인 천할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듬직한 남편 천울의 소량. 며느라기야. 잘 지냈느냐. 천동산이 호탕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아버님. 우레씨. 나은결이 달려가 품에 안겼다.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이제 추위도 적응이 된 게냐. 네. 이제 여기가 제 고향 같습니다. 가족들은 부대 근처 자작나무 숲으로 소풍을 갔다. 하얀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곳은 1년 전의 악몽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천동산이 말했다. 요즘 등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에 산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전직 합참의장보다 며느리 잘 둔 시아버지로 더 유명하다고. 에이, 아버님도 참 진심이다. 내 덕분에 내가 말년의 복을 누린다. 군복을 벗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보이더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 천우래가 나은결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그 소식 들었어? 김수호. 수호? 왜? 이번에 경찰 공무원 합격했대. 면접에서 당신 이야기했더니 면접관들이 기립박수 쳤다더라. 정말? 잘됐다. 수호 녀석 해낼 줄 알았어. 나은결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지켜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울타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펄펄. 하얀 눈송이가 붉게 물든 단풍 위로 그리고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나은결은 손바닥을 펴 눈을 받았다. 눈이다. 1년 전 왕 상사에게 맞고 피를 흘리며 바라봤던 눈은 차갑고 붉은색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따뜻하고 순수한 하얀색이었다. 아버님, 저 눈이 붉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얗게 보여요. 나은결의 말에 천둥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붉은 눈은 녹았어. 이제 깨끗한 세상이 온 게다. 천둥산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한결아, 너는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냐? 나은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저 멀리 부대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군가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다. 저는 거창한 영웅은 싫습니다. 그냥 눈 오는 날 병사들에게 따뜻한 핫팩 하나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선임, 억울한 일당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역시 내 며느리다. 세 사람은 하얀 눈 속을 걸어 내려왔다.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뒤따라오는 병사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은 꾹꾹 눌러가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부대 복귀 시간. 위병소 앞에서 천우래가 아내를 안아주었다. 주말에 또 올게. 아프지 말고. 응. 당신도 조심해서 가요. 천둥산이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예비역 대장이 현역 중사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다. 나은결 중사. 조국을 부탁한다. 나은결도 꼿꼿하게 서서 경례를 올렸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나은결은 자리를 지켰다. 해가 지고 부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인제의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뒤로 돌아 부대로 걸어 들어갔다. 당당한 발걸음. 어둠 속에서 그녀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심장 박동 소리였다. 인제의 붉은 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강철 같은 희망의 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